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은 40년 이상 기업 시장에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 에이펙스라고 하는 로코드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는 이제 23.2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생성형 AI와 로코드 플랫폼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토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가 로코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엔 오라클 로코드, 저희들 이름은 이제 에이펙스라고 부릅니다. 에이펙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에이펙스에 현재 담으려고 하고 있고 담겨져 있는 생성형 AI 기술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뭔지라고 하면 실제로 개발과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추상화되고 핸드 코딩이 최소화된 것들로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걸 하려면 모델 드리븐 또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실상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크로드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부터 이제 크게 화두가 된 생성형 AI가 과연 로코드 시장을 죽일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 빠르게 로코드 세트들을 발전시켜서 로코드 시장 자체를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작년에 오픈 AI가 생성형 AI를 발표한 이후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AI의 도움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노코드 시장으로 이제 합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봇이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AI나 생성형 AI라고 보면 자연어 프롬프트,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리면 노코드 플랫폼이 실제로 앱을 생성하는, 그래서 오히려 전문 개발자보다는 우리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시민 개발자들이 앱을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코드가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는 더 큰 시장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코드가 이제 기존의 로코드들은 보통 이제 아주 심플한 작업들이나 자동화된 작업들 위주로 되어져 있다면 이제 AI와 결합이 되면 좀 더 높은 예측 분석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전문가들도 AI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고급 기술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속화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빠른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타입을 만들고 그거를 반복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풍부한 다른 이제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드는데요. 지난 23일, 지난주에 오라클도 생성형 AI를 이제 서비스를 런치해서 전 세계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코히어와 협업해서 실제 생성형 AI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메타의 라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라클 로코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엔터프라이즈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코드, 사실 이제 스크립팅에 가까운 코드로서 훨씬 더 많은 빠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안에서 스위치를 하나 킴으로써 실제로 웹뿐만이 아니라 모바일까지도 그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포춘 500 기업들 중에 75% 이상이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오라클 에이펙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대부분이 에이펙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DC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가장 많은 응답수와 활용도를 보이고 있고요. 2023년도 작년에는 인포월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서 오라클 에이펙스가 이제 기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용자보다는 글로벌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그냥 퀵하게 살펴보면 일반 시티즌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전문 개발자들, 그 다음에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라인 오브 비즈니스의 LOB 사용자들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에이펙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로코드 소프트웨어들이나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져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에이펙스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ORDS라고 해서 오라클 레스트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REST API로 이미 오래전부터 오라클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들을 REST API로 노출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든지 실제 사용자도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에이펙스를 접근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앱에 대한 정의라든지 메타 정보들이 이제 로컬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 되고 이 로컬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은 클라우드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에이펙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언프라미스의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언프라미스에서도 에이펙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비용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UI나 UX들을 훨씬 더 유연하게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들은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빌더라든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그 상호작용을 위한 SQL 워크샵이라든지 팀이 개발했을 때 팀 디벨롭먼트나 워크플로우들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개발된 페이지라든지 데이터 서비스들을 REST풀로 이제 REST API로 노출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제 브라우징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앱도 바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내게 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들어진 기능들을 REST API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들을 이제 자동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점들을 보면 이제 반응형 앱을 개발하고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에이펙스의 실제 IDE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을 올리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 중에서라도 UI를 손쉽게 바꿀 수도 있고, 패시 검색이나 상호작용 리포터 같은 엔터프라이즈 앱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위한 앱이나 샘플 앱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표준 자바스크립트나 필요한 그 CSS 또는 SQ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하는 IDE는 그냥 웹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들은 이제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만들지 않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다 보면 하나의 DB만 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통합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많은 DB들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접근, 특히 이제 오라클의 뭐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외에 다른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커스텀한 JDBC를 통한 DB 접근이나 REST API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커넥터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ERP들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업 이베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백오피스에서 이제 MS의 백엔드의 백오피스들과 연결되는 거, 뭐 GitHub 등을 통한 데브옵스와 연결되는 이런 플랫폼들까지 100개 이상의 아웃 오브 박스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제 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개발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한 개발을 지원을 하면서 훨씬 더 적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암호화되어 있고 다운타임 없이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자유로운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관리자들이 이런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뛰어난 보안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또는 언프라미스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언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옵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고성능과 확장성 그리고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를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단순화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멀티데이터나 워크로드들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그 최근에 많이 쓰이는 형태의 뭐 제이슨 타입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렴한 개발이나 배포 비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펙스를 사용을 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사용자 숫자 또는 뭐 어플리케이션의 몇 개 개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 에이펙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에이펙스는 언프라미스의 스탠드얼론으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율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이미 설치되어져 있고요. 고객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에이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설치가 안 된 예전 버전이라면 이제 에이펙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바로 에이펙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그 에이펙스로 서비스된 앱에 접근하는 사용자라든지 또는 개발자의 개수 또는 뭐 앱이 몇 개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객에게 에이펙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특정 기능들을 더 쓰려면 별도의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이펙스는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언프라미스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에이펙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Always Free 서비스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Always Free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에이펙스뿐만이 아니라 ADW도 범위 안에서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apex.oracle.com에 가보시면 상세한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Go 트레이닝 가시면 에이펙스 파운데이션에 대한 학습들을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디벨로퍼들을 위한 심화된 세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인증을 받는 오라클 서티파이드 에이펙스 프로페셔널의 그 서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펙스와 생성형 AI가 어떻게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작년에 가트너 리포트에 따르면 24년 올해 벌써 1월이 됐는데요.
올해까지 약 40%에 해당되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이 생성형 AI 또는 대화형 AI를 탑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20년까지는 5% 미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놓고 보면 한 30% 가까운 기업들이 2025년까지 AI가 강화된 개발 및 테스트 전략을 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AI가 로코드, 노코드뿐만 아니라 개발 및 테스트 전략에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27년까지는 15%라고 하는 예측치지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과정,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뭐 선언만으로, 프롬프트만으로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겠죠. 근데 이제 오라클 에이펙스는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혁신, 그 기업 안에서는 거의 모든 일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수많은 데이터를 쌓은 데이터 레이크와 함께 잘 통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어떤 타입의 데이터라든지 다른 DB라든지 뭐 다른 클라우드에 쓰는 서비스들과도 인테그레이션 되는 것이 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이라든지 AI 또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 이런 필요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 AI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적은 인용으로 앱도 만들어내고 빅코더들이 이제 실제로 참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서는 오라클 에이펙스가 그런 가치들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현재 생성형 AI 서비스를 런치함으로써 또 많은 것들이 이제 결합되고 있는데요. 오라클에서는 기존에는 생성형 AI 이외에도 AI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율형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인프라 위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부터 나머지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곧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AI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를 SQL로 변환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AI 어시스턴트 개발가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로코드와 통합이 되어 있는 음성 처리라든지 뭐 비전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번역이라든지 뭐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AI 파워드 앱,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와 함께 젠 AI 에이펙스가 이제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들 중에 심플하게 Natural Language to SQL이라고 하는 펑션이 이제 오라클 에이펙스에 탑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select해서 테이블명을 치고 뭐 이제 어떤 조건들을 줬었는데요. AI가 나한테 각 부서별 직원들의 평균 임금들을 좀 알려줘라고 자연어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 액션 안에는 run SQL, SQL을 실행해서 결과를 줘, narrate,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SQL 결과문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그 결과문들을 가지고 실제 개발에 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또는 그 결과를 이어서 계속 채팅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해서 다음 질문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하는 이제 업무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챗이라고 하는 액션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답에 대한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AI가 먼저 프로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dbms.cloud.ai create 프로파일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코이어 또는 오픈 AI에 이제 프로파일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생성형 AI와 통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 SQL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SQL을 실제 실행을 해서 결과들을 내보내주는, 이렇게 해서 Natural Language to SQL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현재는 에이펙스를 사용하는 때 화면에 이렇게 펑션 기능들로 바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곧 이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비스를 나올 건데요. 페이지를 만들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질문들을 일반 언어로 쓰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그 결과물들이 이제 페이지로 만들어지거나 이제 원하는 결과들로 이제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또는 SQL 지리를 만들고 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명령문 치듯이 자연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캡처해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하는 이제 생성형 AI가 내장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구현이 필요 없다 보니까 실제 유지보수가 굉장히 이제 간소화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생성형 AI와 에이펙스를 이용을 해서 뭐 비전이라든지 이미지 디텍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성 번역,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이제 뭐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 그다음에 챗봇과의 연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Natural Language to SQL을 통해서 코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AI의 포캐스팅 서비스를 통해서 예측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컴바인딩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큰 고객들 중에 뭐 많은 고객들이 에이펙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AI 기능들, 오라클의 AI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는 고객들을 보면 트레일콘이라고 하는 이제 수송 분야에서의 리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송장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체인 이제 시니어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실험용의 클리니컬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실제 연구원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성을 해서 에이펙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니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노머스 DB 뿐만이 아니라 에이펙스 그리고 AI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산림의 데이터들을 현장에서도 백팩이나 또는 뭐 현장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같이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연구원들 포함해서 실제 또는 시민들까지도 참여를 하는 이러한 그 산림 감시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오라클 에이펙스뿐만이 아니라 AI 또는 머신러닝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오라클의 생성형 AI를 활용을 한 고객들의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해서 설명드리면 오라클 에이펙스는 실제 생성형 AI와 함께 물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코이어를 이외에 오픈 AI도 연결을 시켜서 다양한 개발자들한테 커다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안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배포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커넥터들을 통해서 높은 확장성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오라클의 AI 서비스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모던 데이터 플랫폼들과 잘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에이펙스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넓은 확장성 있는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생성이라든지 뭐 이미지 디텍팅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용 사례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곧 발표될 에이펙스에 탑재될 것입니다. AI를 내장을 해서 AI가 지원되는 이러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 나가고 유지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